기자쇼 반지호입니다. 오늘은 선운수, 유영재 씨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이 선운숙 씨의 언니죠. 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계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죠. 바로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이건 선운숙 씨가 패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분명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패소했을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두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죠. 이후 유영재 씨의 사몬설, 이런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운숙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2월 19일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선운숙 씨가 패소한 겁니다. 선운숙 씨의 주장, 혼인을 취소하게 해달라,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소송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 판정입니다. 기각 판정이 아니라 각하 판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뭘까요? 기각이라고 하는 건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형식이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죠. 근데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잘 준비해와서 우리가 들여다봤어.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원고 네가 진 거야. 이게 기각이에요. 그럼 각하는 뭘까요?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적합한 것이라 판단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운숙 씨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요건을 못 갖췄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야.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어. 왜냐? 이미 형식 자체가 틀렸거든. 그러니 이거는 원고 네가 진 거야. 이게 바로 각하입니다. 근데 선운숙 씨는 담당 변호인이 있거든요. 아니, 변호사가 직접 이 사건을 수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피력하고 증거 자료도 냈는데 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형식 자체가 틀렸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에 맞게 원고 소장이 다 들어가고 증거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이상 혼인 취소의 소를 유지할 실익, 실제 이익이 없다. 이걸 판단한 겁니다. 즉, 아니 너희 이미 이혼한 부부다. 이혼 소송 마무리되지 않았냐? 너희 이미 남남이야. 남남끼리 혼인 취소를 굳이 다시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 즉, 이거는 소송 자체가 안 돼. 그러니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너의 소송은 각하야. 의미 없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운숙과 선운숙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패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혼한 부부의 혼인 취소 소송은 거의 사례가 없고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긴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같은 이유예요. 이미 이혼한 부부가 남남인데 혼인을 취소해달라? 혼인 중에 부부인 상황에서는 다퉈볼 만하지만 이혼해서 남남인 상황에서 혼인을 취소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송을 진행했나? 이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선운숙 측 변호인의 얘기는 이번 재판은 굉장히 난도가 높았다. 이번 소송의 결과보다는 유영재 씨가 결혼 직전까지 혼자라고 하고 와이프라고 불렀던 여성의 존재를 숨긴 것, 선운숙에게 고지하는 여성을 사적인 자리에 대동하고 다녔다는 점, 이 여성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점을 비롯해 해당 여성이 유영재의 자동차 보험 명의로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결혼을 하고 생활을 했지만 유영재 씨가 많은 걸 숨겨왔고 그게 사실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드러낸 거, 여기서 의의를 찾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주장이고 실제 이 사안을 들여다본 재판부의 판단을 어땠는지 지금부터 판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혼인 취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혼인이 이혼으로 해소되어 이미 혼인 관계가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24년 4월 3일 이혼 조정이 성립돼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명료하죠? 왜 각하 처분을 내렸는지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선운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 역시 각하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가 2번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혼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근데 그 다음 내용부터가 중요하다는 게 선운숙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이때부터 재판부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사진 및 영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유영재의 지인이 유영재가 2017년부터 동거녀와 살고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TV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회사 대표였던 증인이 2019년 유영재와 방송 관계로 알게 되었을 무렵부터 A씨를 유영재의 아내로 알고 있었던 사실.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 유영재가 2011년경 작가라는 사람과 함께 라이브 카페에 동행을 했는데 그 작가가 유영재와 부부 사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네 번째입니다. 유영재가 2020년 12월 9일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운전자를 A씨로 등록하였다가 2022년 10월 17일 A씨를 삭제하고 같은 날 18일 선운숙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사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A씨는 2022년 7월 19일 유영재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한 것. 이런 5가지 내용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뭘까요? 유영재가 선운숙과 혼인하기 이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영재가 혼인신고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선운숙을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청구 소송을 이렇게 각하했죠. 자, 그런데 선운숙 씨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증거 자료들을 들여다봤고 교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살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할 거면은 굳이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했냐. 이런 악플들, 악성 댓글들, 그리고 악성 댓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또한 질타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운숙 씨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를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나의 와이프야 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여성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에 이 여성이 선운숙 씨로 바뀌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유영재 씨의 자동차 보험에 등재가 돼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렸고, 아, 재판부에서도 교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이혼 얘기는 선운숙 씨의 언니와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재판에서도 얘기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재 씨는 지금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여전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유영재 씨는 당연히 정당성을 획득하겠죠.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유영재 씨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다고 죗값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게 되면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반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이런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서도 이혼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이런 의혹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영재 씨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변호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향후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소송이었던 겁니다. 일단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우은숙 씨 측에 항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고민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는 안 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재판부가 판단 내린 것과 같은 이유예요. 항소를 해도 결국 재판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실익을 낼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각하 처분을 낼 거라는 거죠. 즉, 이 변호사 비용만, 소송 비용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그동안 모아뒀던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모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굳이 이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하지만 1월 말 이제 강제추행, 징역 5년이 구형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유영재 씨가 과연 어떠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지, 여기서 양측의 희비쌍곡선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